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태풍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지금까지 2019년의 인물을 꼽자면 당연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최성해 총장은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국 사회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검찰에 출두해서 내놓은 진술에 따라서 검찰이 진실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경심을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국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국 부부뿐만 아니라 유시민,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어떤 부탁을 했는가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 정권이 조국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구나. 권력이 거의 광기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최성해 총장과 인연이 있거나 또는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그 지인들로부터 최성해라는 인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한 6개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성해라는 인물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관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에 합격이 된 아들을 설득을 해서 한국의 해병대에 지원하게 만든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단국대학교 무역학과를 재학 중일 때 군대를 갔는데 그는 전방 1사단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1사단장의 당번병을 먼저 했습니다. 당번병을 하다가 그는 사단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전방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 최전방의 군대 생활을 겪고 싶다라고 해서 1사단 중에서도 최전방, 그래서 땅굴 탐지병으로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뚜렷한 국가관.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총장을 하면서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사립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지도부 역할도 맡고, 또 영주 FM 방송국의 이사장, 여러 가지 이런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그리고 보수 진보 따질 것 없이 폭넓은 인맥을 정치권에 가지고 있어서 정권으로부터 교육부 장관 또는 정치권 출마 같은 제안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총장은 이것을 전부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대 총장이라고 하는 교육자의 길을 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최성해라는 인물의 정신세계와 여러 가지 국가관, 철학 이런 데는 아버지 최은호 선생의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최은호 선생은 호가 현암이며 1927년 경상북도 영주, 현재 동양대학교가 있는 영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이 28살에 교육사업에 뛰어들어서 처음에 가난하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공민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등학교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대학교 2개 이런 현암학원교육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최은호 선생은 본인이 경북 영주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날 나서 어떻게 이 고생 끝에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법대에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그는 내가 합격을 해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등록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공고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또 저 동양대학교도 처음에는 1994년 설립될 때는 경북 이 공과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전문대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은호 선생은 공대, 공학 이런 실용적인 학문에 대단한 소신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동양대학교도 대단히 실용적인 학교이고 공무원 사관학교 이런 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 그리고 각종 철도, 전기, 국방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이 공과적인 측면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것, 실제로 개인과 국가 사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어떤 장학 정신, 학교를 설립한 정신 이런 것들이 장남인 최성해 총장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호 선생은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이 아들 최재혁 총장은 경북전문대학교의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북전문대학교는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김두관 의원이 졸업을 한 학교죠. 네 번째, 최성해 총장의 개인적인 성격은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직선적이며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또는 너무 잔머리를 굴리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1994년서부터) 25년 동안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최은호 선생은 2013년에 작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을 2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사학재단은 조금만이라도 예를 들자면 돈이나 또는 학교 운영 또는 인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잡음이 있게 되면 교내 분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왜냐? 교수들의 협의회 조직도 있고 교직원들의 노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규 사태를 저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1994년 설립 이래 25년 동안 동양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최성해 총장이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하고 잡음 없이 학교를 운영을 해왔는가를 증명해 줍니다. 다섯 번째, 최성해 총장은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인물로 지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개인의 교제폭은 상당히 진보 보수 이런 데를 아우르는 폭넓은 교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같은 인물을 불러다가 초청 강연도 시키고 제가 6번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진보적 인물 진중권, 광우병 사태 때 이상한 발언들을 선동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서 이 우파 진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을 교양학부의 정식 교수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TK 지역에서는 드물게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가 경쟁을 할 때인데 저는 어떤 생각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할 때는 단국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권에 몸을 담았다라는 어떤 그런 경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 실망, 판단, 신뢰 부족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번째 진중권 케이스를 따로 떼어내서 얘기하는 것은 진중권 같은 이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많고 논란적인 인물, 이런 사람을 교양학부의 정교수로 왜 채용을 했는가? 최성해 총장을 잘 아는 지인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최 총장은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런 어떤 그 연구적인 이런 이 실적도 있고 해서 그런 인물을 교양학부의 교수로 초치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하면 학교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동양대학교의 울타리 안에 진중권 교수를 데려와서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면 나름대로 진중권 교수의 이 조금 뭐랄까 튀는 또는 이상한 또는 도발적인 이런 부분에 관한 제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중권 교수가 방송 활동이라든가 또는 글을 통해서 최성해 총장이 봤을 때 다소 문제가 되고 이 한국의 이 전통적인 어떤 우파적 가치, 이런 국가의 가치에 해가 되는 발언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성해 총장이 진중권 교수에게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진중권 교수는 제가 아는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 다른 사람의 얘기는 몰라도 최성해 총장의 얘기는 꽤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상이 제가 파악한 최성해라는 인물에 관한 지인들이 들려준 스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